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웨이가 날씨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K-웨더와 함께 ESG 기후 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은 서비스형 시스템 선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프로젝트는 기후 리스크 분석 및 관리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글로벌 해상 운임비가 지난해 말 대비 최대 6배 급상승했습니다. 예멘 반군 후티의 선박 공격이 길어지고 미중 무역 전쟁, 가뭄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벌어졌던 공급망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AI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비전 표면 거람 검출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번 인증서는 AI 국제표준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AI 분야 국제공인시험 성적서를 기반으로 발급된 것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최근 3년 동안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 분야에서 3천여 건의 특허를 출원하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상반기 폭스바겐의 배터리 시스템 공급을 위해 시페인에 신공장을 짓고 있으며 국내 울산에도 전기차 전용 모듈 공장을 신규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미와 인도네시아에 구축 중인 전동화 부품 생산 거점도 올 하반기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행보 보여줄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 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안녕하세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최유정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김성규 일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의 A부터 G까지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3시 투자스쿨 김성규 일타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성규입니다. 네, 지금 현재 미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더욱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예상외로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 그런 움직임에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기도 하지만 조금 당황스러워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13시 투자스쿨 끝까지 보시면서 이 시장을 끝까지 지켜봐 주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매일 아침 8시 그리고 장이 끝난 뒤에도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경제 확장과 금리 인하, 또 반도체 업황 개선이 맞물리면서 증시의 상승 추세가 예상된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 3,200선까지 열어둬도 된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코스피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현재 국내 수급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모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기관의 자금이 상당히 많이 몰리면서 바닥을 잡아주고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기관 자금 유입이 오히려 지금 받쳐주고 있는 증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자리 보시게 되면은 양봉 나온 상태이죠. 어제 나왔던 그 하락세를 다시금 이제 이겨나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는 노란색 포인트가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보이는 현재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 지수 지금 현재 2777포인트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윗꼬리만 주고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넘어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오후에 들어와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SK하이닉스 다시금 반등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 역시 지금
오전부터 해서 상당히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은 그 이외의 다른 지수 종목들 그리고 전체적인 코스피에는 오히려 자금이 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금 현재 839포인트 현재 자리에서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자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노란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자리고요. 839포인트에서 현재 자리를 잡고서 굉장히 물량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 와 있다. 특히 여기에서 제약바이오라든가 그 다음에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여러 종목들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은 제약바이오라든가 그 다음에 그동안에 가지 못했던 여러 종목들이 조금씩 반등이 들어오는 저가 매수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해운이라든가 조선 관련 종목들도 역시 강하게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전자 현재 자리 보시면 81,400원 자리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틀 연속해서 이제 양봉이 나오고 있는 자리이고 여기에 제가 표시를 해놓은 81,400원 저항대가 있죠. 여기를 넘어가려고 해도 하루나 이틀 사이에 다시금 떨어지고 있던 자리가 바로 이 81,400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를 돌파를 해서 영구적으로 위로 튀어 올라가야지만 앞으로 좀 더 지수도 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오늘 미 증시에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주요 그 여러 AI 관련 종목들이 떨어진 반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일부 종목들이 또 다시 반등이 들어온 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에 따라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K하이닉스를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양전 들어갔습니다. 장 초반에는 여기에서 갭 하락을 했지만 강하게 밀어올리는 이 강력한 기관의 힘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에 네모로 지금 표시해 놓은 자리 여기에서 지금 현재 22만 원대를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여기에서 물량 던지신 분들은 다시 여기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서 들고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후회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기에서 물량 흔들리는 거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SK하이닉스가 22만 원 넘어서 과연 23만 원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여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들 중에서 특별히 잘 봐야 되는 종목들 가고 있는 종목들 급등한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이프시멘텍스 어제 말씀드렸던 의료 AI 섹터 그 섹터에 있는 종목 중에서 라이프시멘텍스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역시 지금 현재 비대면 진료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정부와 의사협회 간에 지금 현재 굉장히 의료계 간에 팽팽한 그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더욱더 이쪽을 지켜보는 이 어느 정도의 투자자의 자금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운 관련해서 STX 그린로지스라든가 그 다음에 흥하해운 그 다음에 또 대한해운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급등이 나왔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23.2%고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화장품 중에서 스킨앤스킨 역시 최근 들어서 3거래일 연속해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꽤 재밌는 것이 제약바이오에서 HLB 관련 종목들 관련 그룹주들이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HLB의 경우 11%가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다. 즉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것은 해운, 조선, 그 다음에 일부 게임 종목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석유화학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담아주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 시장에서 물량을 대거 담아내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감까지 탄력 더 나타낼 수 있는 만큼 주가 흐름까지 끝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조세 보이는 우리 지수 흐름 속에서 혼자서는 대응 전략 세우기 어려우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마감까지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1교시 투자 클래스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중요하게 다뤄봐야 될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미국에서는 AI 거품론이 확산되면서 AI 반도체 쪽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 6% 넘게 급락세 보이기도 했고요. 슈퍼마이크로와 퀄컴, ARM도 하락세 보이면서 그동안 시장을 주도하던 AI 관련주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K-팝 아이돌이 착용한 패션 아이템이 일본에서 빠르게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의 스타일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여서 소화하는 일명 디토 소비가 일본 MZ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K-패션 아이템 매출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님과 함께 중요한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쪽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 장 학생님께서 여러 가지 스포해 주신 대로 그 기사들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스쿨 뉴스. 자, 오늘 장반 이슈를 분석하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지 가져왔죠. 첫 번째,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 자, 지금 현재 미증시 하락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죠. 자, 사학개미라고 불리우는 해외 투자자님들께서도 꽤 손실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다음 두 번째, K-팝 아이돌 관련된 패션 이야기. 세 번째, 볼티모어항 관련된 이야기. 네 번째, 자, 자동차 이야기.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걸 보시도록 하죠. 자,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뉴스. 자, AI 거품론에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 그 다음에 퀄컴, ARM이 급락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대표주 엔비디아가 지금 떨어졌다. 엔비디아 지금 3일 연속 해가지고 그것도 개발학 나오고 있는 거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죠.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 자, 고점이니까 조심하라고 제가 여러 군데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다가 지금 약간 13% 정도 지금 현재 빠졌죠. 그런 상황에 있고, 그래서 여기에 봤을 때 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에브고, 즉 브로드컴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에브고, 브로드컴, 그 다음에 또 뭐가 빠졌냐? 오늘은 그래도 좀 낮긴 합니다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죠. 그 다음에 인텔도 빠졌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com, 요거까지 다 빠졌어요. 쭉쭉쭉쭉 빠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는 것이 나쁘냐?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걸 말씀을 드리면, 다우 지수는 지금 올라가고 있죠. 다우 산업지수, 다우 30 산업지수는 올라가요. 자, 왜?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그동안에 들어왔던 많은 자금들, 쉽게 얘기해서 AI와 그 다음에 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서 들어왔던 이 많은 자금들이 어디로 갔느냐? 라고 물어보면은 전부 다른 섹터들, 자, 에너지,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산업 부분, 그 다음 또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의 컨슈머 디펜스 경기 방어 종목들 이쪽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일부는 어디로 갔냐? 파이낸스, 금융 쪽으로 갔죠. 자,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들어가는 자금들이 갔다. 왜? 미국은 돈을 지금 너무 많이 풀었죠. 자, 이 두 번에 걸쳐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풀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첫 번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QE, 즉 양적 완화가 있었습니다. 양적 완화가 있고 2016년이 될 때까지 뭘 했다? 제로금리. 2016까지 제로금리. 0% 금리를 유지했다. 이거를 알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 당겨 올리려고 그러다가 다시금 문제가 생겨서 2020년도에 2019년도죠. 그때 다시 한번 또 제로금리 하면 또 갔죠. 0% 금리.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2020년 그 코로나 사태. 그때가 됐을 때 또다시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다시 또 이때 코로나 때. 이때도 엄청나게 풀었다. 자, 이렇게 많이 풀린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첫 번째 당연히 시장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금융으로 돌아가고, 금융에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데가 아니냐? 채권, 국채, 미국 국채가 가장 많이 받아주고, 그 다음에 누가 받아주냐? 증권. 미국의 증시가 받아줘야죠. 자, 그러면 이 증시가 왜 이렇게 받아줄 수 있었느냐? AI와 반도체, 그 다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IT 혁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다. 뭐가 있었느냐? 코로나가 바로 만들어낸 재택근무, 그 다음에 온라인 상거래. 이것이 일단은 기본적인 받침이 되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IT를 기반으로 한 증시 부양이 가능했다. 요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거기에 맞춰가지고 AI,
사실 AI라는 것이 작년 올해가 나오기 전에 뭐 했느냐? 딥러닝이라 불렀죠. 딥러닝이라고 불렀어요. 자, 딥러닝에 관련돼 있는 거, 특히나 GPU 거기에 관련해서 모르는 GPU 기반으로 해가지고서는 딥러닝, 즉 AI를 개발을 시켜왔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잊어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지금까지 AI는 쿠다 기반의, 즉 그래픽 처리하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딥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다라는 것이 우선 일반적인 내용인데, 지금 이제 이거를 다 엎을 수 있는 혁신적인 새로운 NPU라 부르는 거. 자, 네트워크 프로세싱 유닛, 뉴로 혹은 뉴로 프로세싱 유닛, 즉 사람의 신경계를 닮아가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AI 프로세싱 유닛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증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K-팝 아이돌 따라 입자. 그래서 디로 소비. 자, 디토. 나도 너같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심전심이라 그래. 이거를 가장 잘 말하는 게 뭐냐? 이심전심. 네 맘이 내 마음 같은 거. 네 맘이 내 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식으로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돌이나 혹은 셀럽들이 이제 어딘가에서 SNS에서 이걸 입고 사진을 찍어 올리면 그걸 보고서 멋있다 이러고서 따라가는 거. 이심전심으로 소비하는 것을 이제 디로 소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어디 갔냐? K-패션 브랜드가 여기에 연결이 됐고, 자,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패션 관련된 업체들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OEM만 보지 말자. 다른 종목들도 이제 봐야 된다. 이거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세 번째입니다. 자, 볼티모어항 폐쇄. 자, 이전에 한번 그 교각이 붕괴가 됐죠. 어떤 그 배가 톡 건드리면서 다리가 홀라당 무너지는 사태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자, 물류 대란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것도 있지만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 자, 미국의 서부 말고도 동부에서도 자, 항만 노동자 노조 파업이 있었죠. 노조 파업. 항만 파업이 있었는데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왜 도대체 이 항만 관리 시스템에 AI를 도입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과연 노조에 있는 사람들이 해고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전부 다 파업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올해 불프는 물 건너갔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물 건너갔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다. 왜? 지금부터 해가지고서 물건 받아서 정리하고 이러고서는 전국에 있는 할인자 물어보내야 되는데, 물건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항구에 계류가 돼가지고 내려가지를 않는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앞으로 여기에 대한 거 잘 지켜봐야 된다. 물류 대란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고 있는데, 항구가 문을 닫아버리면 물류 대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자, 미래차 부품법이 내달 시행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서 정부 지원인데, 정부 정책인데, 자, 미래차에 대한 기술 개발 사업화, 표준화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 자, 수소, 전기차,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또 각종 특수한 그 친환경 차량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사업 그다음에 사업화 표준화 관련되어 있는 부품 산업법이 나간다. 따라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여러 회사들, 종목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여기에도 역시 영향을 준다. 요것들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역시나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공략하셨던 종목들 누적 수익률이 무려 2,500%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수익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매일같이 이슈를 분석하고 종목을 선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탄력적인 수익 만들어내실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나도 이런 강한 수익 한번 같이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이기는 공략법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뒀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이슈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테마 짚어주실까요?
자, 오늘의 테마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반도체 얘기를 너무 했으니까 반도체 얘기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 반도체 말고 다른 얘기. 자, 첫 번째 AI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는 패션 이야기, 세 번째는 해운 관련 이야기, 네 번째 자동차,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보는 거 오늘의 주제는 패션 이야기로 한번 내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뚱맞겠지만 갑자기 왜 패션 주냐 그러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저평가돼 있어요. 자, K-팝 아이돌을 따라 입자, 디러 소비, 네 맘이 내 맘이다. 그래서 이심전심, 자, 이심전심이다. 그래서 디토 소비를 한다. 그래서 관련된 것들이 패션 관련주, 섬유 관련 종목. 근데 여기서부터 이상해집니다. AI 관련 종목이 뜹니다. 자, AI에 관련해 가지고서 자, 다른 소비자들 혹은 인스타에서 과연 어떤 셀럽이나 혹은 그 아이돌이 무엇을 입었다 이런 것들을 귀신같이 찾아내 가지고서 어떻게 되느냐, 소비자들한테 연결시켜 주는 거. 자, 블랙핑크에서 누가 머리 입었대더라, 아니면 뭐 트와이스에서 누가 머리 입었대더라, 아니면 뉴진스가 요즘 뜬다는데 이렇게 됐대, 뭐 이런 얘기 등등등등이 나오는 거, 그거를 AI가 알아가지고서는 우리 2030 MZ 세대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 혹은 이거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또 어르신들에게도 역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골라서 선별해 주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 다음 또 무엇이 중요하냐? 결국은 유통이죠. 자, 온라인 유통 플랫폼들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플랫폼이 같이 움직인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 두고서 지금부터 패션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셨을 때 패션, 현재 모멘텀 봤을 때 K-팝도 떴어요. 그 다음에 K-푸드가 떠요. 자, 우리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냉동김밥 이제 미국 애들이 엄청나게 좋아하고 아주 줄 서서 먹는 음식이 됐죠.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K-방산. 자, 납기를 기가 막히게 맞춰준다. 그러니까 동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좌우지간 우리나라의 자주포에다가 탱크에다가 이제는 비행기까지 마구마구 사들이고 있고, 거기다가 또 뭐냐, 포탄도 떨어졌는데 포탄도 보내주세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고 있는 상황. 자, 이것도 뜨고 있죠. 그 다음 어떻게 됐냐, 이제 패션으로 돌아가고 있다. 자, 그동안의 패션이 과연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패션 잘 만듭니다. 아주 잘 만들죠. 자, 특히나 OEM 분야에서는 거의 뭐 최고 단계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실제로 자, 미국 가서 나이키 제일 좋은 거 한 200불, 250불 하던 그런 물건들을 샀을 때 봤을 때 보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나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자, 이래 가지고서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OEM을 하고 있는 혹은 ODM을 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최고급 라인업들은 상당수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 우리도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원무역홀딩스라든가 뭐 여러 회사들이 있죠. 그다음에 뭐 크리,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회사들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봤을 때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해외 럭셔리 업체들의 악재가 터졌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태리 혹은 프랑스의 유명 해외 브랜드들, 자, 에루샤 터졌죠. 자, LVMH 스캔들이라고까지 불리는데, 루이비통, 모에 타나시, 자, LVMH 그룹에서 뭐가 나왔냐? 여기에 나오는 브랜드들 중에 상당수가 전부 다 저임금 착취를 했다. 저임금 그 불법 체류자, 불체자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완전 착취를 해 가지고 만들었다. 300만 원짜리 가방이 세상에 8만 원짜리가 원가가 8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5만 가지 악재가 터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완전히 이걸 도대체 얼마를 떼어 먹는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부려먹니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호재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2분기, 3분기가 지나가면서 여기에 휘말리지 않는 업체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머니 포인트 한번 잡아보죠. 지금 현재 봤을 때 세대가 바뀌니 멋에 그 기준이 달라진다. 취향도 달라진다. 한마디로 이렇게 바뀐 거죠. 자, 지금 현재 40대, 50대 X세대라 불렸던 70년대 이들에 의해서 갔다가 그 다음에 Y세대로 갔다가 그 다음에 Z세대, 그 다음에 밀레니얼 세대, 그래서 줄여서 얘네들은 MZ세대라 그러죠. MZ세대의 세대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의 멋의 취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자, X세대로 봤을 때는 이제 그야말로
제대로 된 뭔가 태동기라고 보죠. 태동기. 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보던 시절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Y세대가 되니까 이거를 좀 더 활용을 하는 시절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좀 달라지고 그 다음에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여기로 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뭐 세대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변하면서 가는 건데 여기는 당연히 좋은 걸 써야 돼. 좋은 거 써야지. 자,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좋은 게 있었는데 이건 내만 써야지 하던 X세대. 거기서 좀 더 발전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서는 나도 쓰고 남들도 잘해줘야지.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니까 나는 당연히 제일 좋은 걸 써야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세대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세대가 바뀌면서 이 멋의 취향이라는 것도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간단합니다. 자, 지금 현재 MZ세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SNS. 자, SNS. 따라서 여기에서 뭐가 나왔느냐? 누가 뭐를 입었대. 누가 먹는데. 누가 어디서 산다고 한다. 어디가 거기서 집을 샀대요. 아니면 뭐 어디를 놀러 갔답니다. 놀러 갔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의 특히나 중요한 거. 그 즉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셀럽들의 경험이 결국은 경험이 돈이 되는 세상이 온 거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경험이 돈이 되었다. 그중에서 무엇이냐? 멋이라는 것도 결국은 경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결국은 이 취향으로 가는 거고 이것이 결국은 뭐냐? SNS가 MZ세대들의 취향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SNS도 중요하지만은 거기다가 또 여기에서 AI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거를 선별해서 지금 현재 MZ세대들에게 먹힐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느냐 혹은 그것을 제시하느냐가 더 중요한 그런 시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상당히 좀 위험하기도 한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된다.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들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면은 OEM 업체,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면하고 그 다음에 설계된 디자인 이런 것들을 주면은 그대로 따라서 만들기만 하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임금, 단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단가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비싸서 안 되니까 딴 데로 가야겠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안 되니까 인도 쪽으로 해서 방글라데시, 뭐 베트남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쪽으로 간다 안 되면 또다시 이제 서쪽으로 또 갑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OEM만 가지고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자 여기에서 살아남은 몇몇 업체들은 어떻게 되느냐? ODM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를 하느냐? 제조사하고 딜을 하죠. 가령 이제 우리 구찌로 칩시다. 구찌가 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우리 구찌 여기에다가 우리의 업체들은 뭐라 그러냐?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보니까 너네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데 내가 이런 디자인을 몇 개 1, 2, 3, 4 이렇게 내놓을게. 그럼 이 중에서 네가 좋아하는 거 한번 찍어봐. 그랬을 때 내부에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파일럿으로 만들어 보고 얘가 패션쇼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런 경우 거의 나오진 않지만 가끔씩 아주 디자인이 뛰어난 경우에는 한두 개 정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 떴다 그러면 이거 좋던데 그러고서는 걔가 갑자기 이거 많이 해줘 이랬을 때는 이렇게 뜨는 경우가 생긴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ODM을 잘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그럼 우리가 그냥 자체 브랜드로 뭐 하나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봤을 때 이렇게 바뀐 세대, 즉 코로나 이후에는 완전히 패션에 대한 여러 가지 매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으키는 사업이나 산업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는 눈을 돌려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테마 패션 짚어주셨는데요. K-팝, K-푸드, K-방산에 이어서 이제는 K-패션으로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종목들 흐름도 잘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테마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역시나 두 종목 부탁드립니다. 매일 두 종목 그러니까 힘들어요.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의 테마.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가져온 두 가지 종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성코퍼레이션. 자, 감성 아닙니다. 감성코퍼레이션.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에 화성엔터프라이즈. 이 두 개의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LS네트워크스 왜 안 가져왔느냐?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NS는 지금 그거보다는 증권사 이슈가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략했어요. 요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첫 번째, 감성 코퍼레이션. 감성 아니고요. 네, 저도 좀 헷갈립니다. 네. 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종목, 그 중요한 브랜드 스노우피크가 있죠. 자, 스노우피크 그동안 해가지고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 캠핑에 관련해가지고 한번 뜨면서 이 브랜드가 엄청나게 떴습니다. 그래서 여름 캠핑, 그 다음에 겨울에 그 패딩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떴던 걸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 브랜드 일본에서 나온 거지만 굉장히 고퀄리티로 꽤 유명하죠. 괜찮은 종목이에요. 자, 그런데 스노우피크 브랜드로 해가지고 그동안 주가가 상승하다가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자리에 와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성 코퍼레이션 나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우선 의류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디자인 관련되어 있는 다른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현재 여기에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지금 들어와 있고 지금 올해도 2024년에도 상당히 많은 그 매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이 감성 코퍼레이션 지금 조정은 받고 있지만 충분히 또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두 번째 종목. 자, 전통의 화성 엔터프라이즈. 자, 나이키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르카프 같은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자, 호실적과 수주고 기대감. 지금 현재 여기는 OEM, ODM을 두 가지를 같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외부에서 수주한 수주 일감 거기다가 우리가 또 외부에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만드는 ODM 일감. ODM이 더 돈이 됩니다. 이게 돈이 더 돼요. 돈 된다. 근데 화성은 지금 봤을 때 ODM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고 4월에 크게 한번 거래량 들어오고 그 다음에 5월 6월에도 지금 현재 비록 매도세가 지금 있고 상당히 떨어지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역시 어느 정도 다시 매집이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에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상당히 많이 좀 주가가 하락을 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최근 들어봤을 때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자 보시면은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 회사가 생각보다 매출이 아주 좋습니다. 매출하고 그 다음에 이익으로 봤을 때는 ODM, OEM 회사치고는 상당히 수익률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저 PBR로 볼 수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감성 코퍼레이션과 화성 엔터프라이즈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의 경우에는 스노우피크 브랜드로 주가 바닥 다지면서 반등 준비 중이고요.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호실적과 수주 기대감 속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우리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이 안에서 한 종목만 골라주신다면요? 네. 중요한 거 이 종목들은 각자 브랜드가 있는데 브랜드 따라가다가는 주식 망합니다. 절대 브랜드 따라가지 마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감성 코퍼레이션 패션하고 IT 액세서리 두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스노우픽하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요거를 봤을 때는 특히나 IT 액세서리 같은 경우 중요한 게 간투라 그러죠. 간투. 자, 여기에 차저. 자, 그동안에 나와 있는 충전기 중에서 소형의 고출력의 이런 요 충전기를 비롯해 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IT 액세서리를 지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스노우피크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당히 괜찮은 품질의 이 캠핑용 아웃도어 브랜드가 있긴 하지만 이 아웃도어만 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더 생활용품 쪽으로도 가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화성 엔터프라이즈. 자, 패션 부분에서는 거의 뭐 터줏대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나이키부터 시작해서 월드컵, 그 다음에 르카프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스포츠웨어 브랜드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 회사들에 대해 가지고서도 지금 수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 ODM까지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화성 엔터프라이즈 이 종목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좋지만 원픽 종목으로 화승 엔터프라이즈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눌림목 구간에 있고 반등 가능성 있기 때문에 똑똑한 가격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입니다. 히든 종목은 잠시 뒤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 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로 1월 9일에 언급해주신 엔캠 307% 넘는 탄력적인 강세 보여줬고요. 다음으로는 GST 매수가 33,250원 기준 80% 가까운 오름세 나타났습니다. 이어서는 2월 13일에 공략한 YC 282% 수익 기록하며 2위에 등극했고요. 다음은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183% 넘게 상승하며 3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명전기 97% 넘게 상승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5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의 한 달 내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월 3일에 짚어주신 롯데칠성 13% 가까운 강세 나타내며 수익률 4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는 카페24 매수가 35,850원 기준 19% 넘는 오름세 이어졌습니다. 자, 이어서 6월 13일에 언급해주신 샘표식품 37% 넘는 수익 기록하면서 1위에 등극한 가운데 파세코 매수가 1,050원 기준 20% 넘게 오르면서 2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6월 20일에 공략한 LS 일렉트릭 11%대 탄력 보이며 5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탑5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누적 수익률이 무려 2,500%를 넘어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탄력적인 수익 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시장을 주도할 테마는 어떤 걸까요?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뒀습니다. 리포트 역시나 하단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수익률을 보니 리뷰를 빼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리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지금까지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그동안 잘 갔던 종목 두 가지 다시 한번 리뷰 들어갑니다. 며칠째 계속해가지고서는 여러 번 리뷰하는 종목인데 일단 세준중공업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세준중공업 4월 22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 계속해가지고 상승을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47.8%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4월 22일에 종가 매수 권해드렸던 포지션 현재 여기에 이렇게 해서 빨간색 화살표로 그리고 노란색으로 해서 원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개월 이상을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틀 연속해서 장대로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자리 1420원 최고점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전형적인 이평선 정배열의 강력한 상승 추세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그대로 해서 끌고 나가시면은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가고 최소 70% 이상 많게는 150%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두 번째 대한해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 자, 대한해운은 현재 자리 봤을 때 이것도 5월 10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었죠. 최근 들어서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한번 급등하고 나면은 약간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 급등하고 난 다음에 종가 매수를 권해드렸던 게 5월 10일이었고요. 이때 2,225원에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셨고, 그 뒤에 옆으로 해가지고 대략 한 이 10거래일 이상을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금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오고서는 옆으로 다시 또 여기에서 급등을 하는, 여기서 횡보하는 이런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2,265원에서 2,440원까지 이렇게 요 구간에서 다시금 횡보를 하다가 오늘 드디어 다시금 어떻게 됐느냐, 급등이 나왔죠. 여기에서 급등이 나온 상태이다. 자, 그래서 2,440원을 현재는 완전히 돌파한 상태이고 오늘은 19% 넘도록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특징, 그리고 최근 들어서 모든 움직임들이 그 생각보다는 약간은 좀 시간을 줘야지만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해운 종목들은 당분간 더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끝까지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 종목으로 세진중공업과 대한해운까지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세진중공업은 무려 47% 넘는 강한 수익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탄력적인 수익 만들고 싶으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리뷰까지 들었더니 히든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전문가님?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중요한 거. 오늘의 종목 패션 관련주인데 별이 지금 9개네요. 네, 별이 되게 많습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히든 종목 모멘텀. 이것은 패션의 회사인가 그냥 공장인가. 자, 뭐 이게 극한 직업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 회사 굉장히 패션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자체적으로 공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히든 종목 모멘텀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17개의 연결 종속 회사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각각의 연결 종속사마다 해외 공장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는 거죠. 해외 공장. 자, 그래서 아래에 있는 요거를 보시면 아래에 있는 요 글을 보시게 되면 대규모의 해외 공장이 있고 거기다가 ODM 팩토리까지 따로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는 업력이 엄청나게 오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업력으로 봤을 때는 OEM은 기본이고 거기다가 ODM까지도 할 수 있는 업체.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이 ODM이 누구랑 하고 있냐? 해외의 유수 명품 브랜드들하고도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명품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이태리보다는 주로 이제 미국 쪽에 있는 그쪽의 브랜드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즉 아주 하이엔드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상당히 대중성이 있는 명품 브랜드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백화점에서 샀던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의외로 그 제품들 옷들이라든가 패션 제품들이 의외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이 집에서 만들었을 확률이 크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봉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현재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횡보 라인을 대략 한 6개월 이상 9개월 정도를 만들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횡보하는 라인 가운데 얼마가 있었느냐? 자,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서는 크게 들어왔던 이 거래량, 그 다음에 작년에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장기간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던 이 종목들. 자, 그럼 이렇게 올라갔던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해외에 있던 바로 그 발주자들이 그동안에 매출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그럼 더 올라갈까요? 제가 확인한 본 바로는 앞으로도 2개 브랜드 이상은 여기에 메이저 커스터머 둘이 있는데 그 둘은 앞으로도 좀 더 매출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목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패션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고요.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별의 수는 히든 종목 글자 수를 뜻하는데요.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교시 전략 클래스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국내 증시 흐름 살펴보고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대 지수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지만 오늘 코스닥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지수 움직임 유가증권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 5개 종목 모두 상승불 켜내는 가운데 엔비디아 영향의 하락세 보였던 SK하이닉스도 양전하면서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765선 위에서 출발해 장중한 때 2780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2775선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지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한 뒤에 장 초반 상승 권역에서 움직이면서 844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다시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는 83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총 상위주 안에서는 HLB 강하게 탄력 보여주면서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 만에 돌아와주면서 제조업, 전기, 전자 위주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금융투자 쪽에서 1,300억 원 넘게 물량 담아내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 2,100억 원 넘게 사자세 나타내면서 매수 우위 기록합니다. 반면 개인은 전거래일 4,600억 원 넘게 사들였는데 오늘은 발을 빼면서 2,8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는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오늘 개인은 의료 정밀이나 제조업 위주의 사자세 보여주면서 98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제조업과 화학 쪽에서 많이 담아냅니다. 현재 380억 원 넘게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대거 팔아내고 있죠. 오늘 기관은 투자 신탁 쪽에서 강하게 물량 덜어내면서 현재 920억 원 넘게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30분에는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자,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 금융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가게 될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변동성 예상되는 우리 시장인데요. 마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가운데 국내장 상당히 좀 약세로 약간 돌아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피 자리 아까 보셨던 그 2777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 빠지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는 조금 더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선물을 가지고서 더욱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관이 조금씩 자금을 일단 유입을 시켰다가 지금 조금은 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코스피에서 현재 강하게 움직였던 다른 종목들은 약간 좀 하락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중요한 것은 2시 반 이후, 즉 3시 가까이 되었을 때 과연 여기에서 시장이 마지막으로 움직일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이 부분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자리 839.25포인트. 자, 여기에서 제가 아까 점선으로 만들어놨던 이 자리에서 딱 걸려가지고서는 넘어가지를 못하고 어떻게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연 오후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좀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위로 올라가서 과연 84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당히 많은 자금이 빠져서 계속해서 지수 종목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해운이라든가 그다음 조선 이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여러 회사 여러 가지 섹터들 특히나 석유화학이라든가 그다음에 구리전선 이쪽으로도 역시 지금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소프트웨어 즉 경소, 단, 박형 이런 산업에서 지금은 중후장대형으로 다시금 자금이 몰리고 있는 즉 산업적으로 제조업과 산업적으로 슈퍼사이클이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옥석을 가려서 들어가실 것을 권해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늘 말씀드리는 것 저 PBR 분명히 매출이 좋고 수익이 좋은데 비해서 거기에 너무 주가가 떨어져 있는 종목들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외국인들은 자금을 집중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중심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신다 그러면은 하반기에 들어갔을 때도 생각보다 적은 손실로 그리고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오후에 과연 외국인이나 기관이 다시금 매수세를 더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고 절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가지고 가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 오후장 들어서면서 다소 힘이 빠지고 있는데요. 오후 3시 이후에 시장이 마지막으로 어떤 움직임 나타나는지에 따라 마감 전략 철저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 흐름 다소 아쉬운 가운데 혼자서는 시장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마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뒀습니다. 신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다뤄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기관 자금 유입이 받쳐주는 증시 흐름 살펴봤고요. 테마 머니로는 AI, 패션, 해운, 자동차 분석해봤고요. 히든머니 종목으로는 패션 관련주 짚어주셨습니다. 히든머니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